자, 오늘은 우리 워크북 71쪽 내용 수업할 건데요. 우리가 대서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심층순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서양에서 비교적 심층순환이 잘 보이기 때문에 대서양에 있는 심층순환을 주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그림은 단면을 나타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아래쪽에 있는 요 지도 그림 잠깐만. 아이고 계속 들어오네. 지도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요. 지금 여기가 북미 지역이고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보는 지도랑은 좀 다르죠. 여기가 지금 가운데 있는 이 바다가 대서양. 네, 대서양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유럽, 아프리카, 이 오른쪽에 지금 여기 잘려 있긴 한데 이쪽으로 이제 여기 이렇게 넓게 이렇게 태평양이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자, 여기 이 지도를 보면요. 이 북미 위쪽에, 북극 쪽에 여기 그린란드라는 섬이 있어요. 섬. 굉장히 큰 섬이죠. 이 그린란드 주변에, 얘는 지금 고위도에 있는 지역이니까 이 주변의 바다는 수온이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해수의 침강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위도에 있는 차갑고 염분이 높은 해수가 침강을 해서 얘가 바닥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또 침강이 일어나는 이쪽이 어디냐? 여기 아래쪽에 이번에는 남극 쪽에 이 부근에서도 해수의 침강이 일어납니다. 파란색이 잘 안 보이네. 이 그린란드 지역과 남극, 저 아래쪽 남극의 웨델해 지역에서 해수의 침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쭉 잘라서 이 단면을 나타낸 그림이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여기 지금 가로축에 보면 위도가 나와 있죠, 위도. 여기가 지금 적도. 여기서 말하는 적도는 그 열대지방 적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서양에서의 적도 부근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북반구 고위도, 이쪽으로 가면 이제 남반구 고위도. 남반구 고위도는 한 위도 80도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아까 이 그린란드 부근에서 차가운 해수가 여기서 침강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해수 표층에 있는 해수가 바닥으로 심층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면서 해수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지금 그린란드를 보면 북반구에 있는 지역이죠. 대충 한 여기 그린란드 이 그림에서는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표층 해수의 침강이 일어나서 이렇게 지금 세로축이 수심이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증가합니다. 해수가 심층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해수를 우리가 북대서양, 대서양의 북쪽에서 심층으로 흘러가는 해수다라고 해서 북대서양 심층수라고 합니다. 이 그린란드에서 침강한 해수가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죠. 북대서양 심층수. 근데 침강이 여기 그린란드 해역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남극 쪽 웨델해 부근에서도 침강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거는 지금 위에 그림에서 여기 이 남극 부근에서 지금 화살표를 보면 화살표가 해수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남극 쪽에서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아서 흘러가는 이번에는 이렇게 북쪽으로 흘러가는 해수가 보이죠. 이게 바로 이 웨델해 부근에서 침강하면서 만들어진.
근데 지금 이동하는 형태를 보니까 여기에서 가라앉은 해수는 밀도가 굉장히 큰가 봐요. 이 그린란드에서 침강한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더 아래쪽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더 아래쪽에서 올라간다는 말은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해수를 남극에서 만들어진 아주 밀도가 큰 해수, 저층으로 흘러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남극 저층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북대서양에서 이 심층순환을 이루는 해수는 이 두 개밖에 없는가 보니까 하나가 더 있죠. 여기. 지금 이 웨델해에서 침강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좀 위도가 낮은 한 60도 부근에서 여기서 이렇게 흐름이 시작되는 얘는 지금 가장 위쪽에 그려져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표층 해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북대서양 심층수나 남극 저층수보다는 밀도가 작아서 이렇게 비교적 얕은 부분에서 흘러가는 한 중간 지점에서 흘러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남극 중층수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개의 해수가 북대서양의 심층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걸 나타낸 그림이에요. 이 대서양 단면을 우리가 뚝 잘라서 부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린란드에서 이 침강한 해수가 북대서양 심층수를 만들어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남극의 웨데레 주변에서 이 침강한 해수가 남극 저층수를 만들어서 가장 아래쪽에서 이 남극 저층수의 특징은 밀도가 가장 큰 해수다라는 겁니다. 또 남극의 위도 60도 부근에서 이렇게 남극 중층수가 흘러가면서 심층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그림이 이제 좀 볼 수 있겠죠?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이제 밑에 표에다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해수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방향이나 이 밀도나 위치도 좀 봐두셔야 되고요. 얘네들 각각의 특징을 좀 기억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설명한 순서대로 해볼까요? 이 북대서양 심층수, 뭐 심층수든 저층수든 심층에서 얘네가 순환을 이루려면 침강을 해야 되죠. 표층에 있던 해수가 이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야 됩니다.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러면 어디에서 침강이 일어나느냐? 그린란드 부근에서. 그게 있는 이 그린란드 부근 주변에 차가운 해수가 침강을 합니다. 가라앉는다라는 거죠. 남극 저층수는 남극에 있는 이 웨데레 근처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남극이 있잖아요, 얘들아. 기온이 매우 낮잖아요. 해수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결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염분이 높아지면 얘가 침강이 일어납니다. 이 남극 저층수의 특징이 밀도가 가장 크다 했죠. 그래서 이 남극 저층수는 이 세 개의 해수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서 흐르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이 심층순환의 원리, 발생 원리 살펴봤을 때 이 침강한 해수가 아래쪽에 계속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고위도로 이동해서 저위도로 이동해서 다시 표층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침강한 남극 저층수도
바닥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화살표 방향처럼 이렇게 가라앉아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북대서양 심층수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침강에서 가라앉아서 이 심층에서 흘러가면서 얘네는 북쪽에서 이렇게 침강을 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을 해 가겠죠. 근데 밀도를 보니까 우리가 이따 활동지에서도 한번 나타내 볼 거지만 얘는 남극 저층수보다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 저층수보다는 위쪽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더 위쪽에서 흐르게 되죠. 얘도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표에 이렇게 정리를 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텍스트 그대로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남극 저층수 위에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 남극 저층수는 한 북위 30도 정도까지 지금 보면 이렇게 흘러오고 있고요. 북대서양 심층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위도까지 이렇게 한 60도 이상까지도 심층수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이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나 북대서양 심층수보다는 밀도가 작아서 이 위쪽에서 흐르는. 얘네들은 한 위도 한 50도에서 60도 부근 남쪽에서 이쪽 해역에서 이제 침강이 일어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해수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세 개의 해수 중에서는 밀도가 가장 작아요. 그래서 윗부분에서 흐르죠. 전 세계 해수에서 밀도가 가장 작다는 건 아니에요. 얘도 이 심층순환을 이루는 해수에 속하기 때문에 이 세 개 해수 중에서 가장 밀도가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기 다 했죠? 자, 이렇게 이 대서양에서 일어나는 심층순환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에서만 심층순환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심층순환이 일어나냐? 나타낸 그림이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똑같이 숙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선생님이 얘기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은 자료가 흑백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그림 보면서 색깔을 좀 구분해서 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화살표가 나와 있기는 한데 흑백으로 보니까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필기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수에 침강이 일어나는 이 해역들, 이 침강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 그린란드 지점에서 또 웨데레 지역에서 해수에 침강이 일어난다. 수온이 낮고 염분이 큰, 밀도가 큰 해수들이 이제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바닥으로 가라앉은 해수들은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린란드에서 침강한 이 해수는요, 바닥을 타고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해 와서 이 웨데레에서 침강한 아까 그 해수 이름이 뭐였죠? 가장 밀도가 큰 남극 저충수였죠. 걔네랑 섞여요, 이 바닥에서. 자, 얘네가 섞여서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심층 순환이 저위도로 이동을 해서 상승하는 지점이 있었죠. 용승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얘네가 어디에서 용승을 하느냐? 이렇게 이동해 오다가 이 인도양 부근 지점에서 얘네가 용승이 일어난 겁니다. 얘네가 깊이가 얕은 곳으로 표층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전까지 이제 바닥을 흐르던 심층에서 흐르던 해수가 용승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평면에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심층 해류들은 깊은 곳에서 흐르다가 이 인도양 부근 지점에서 깊이가 얕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심층순환의 발생 원리 과정에서 이렇게 가라앉아서 이동해온 해수가 수심이 얕은 곳으로 상승하는 지점이 이 용승이 일어나는 포인트들이 되는 거죠. 용승이 일어나는 이 지점에서 얘네들이 이 표층 해수랑 연결돼서 흐르게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자, 용승이 일어나는 지점이 여기 인도양 부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연결되는 지점이 이 여러분들 그림에서 왼쪽에 여기서도 지금 이 지점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흘러들어온 심층 해수가 수심이 얕은 곳으로 상승해서 표층 해수랑 연결되고 있죠. 지금 여기 그림이 잘려서 그런데 여기 이렇게 태평양이 연결되죠. 그래서 이 태평양 부근에서도 용승이 일어나서 심층 순환과 표층 순환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죠. 이 표층 순환과 연결된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또 표층 해류가 고위도로 흘러가면서 수온이 낮아지고 염분이 커지고 밀도가 커지고 다시 이 침강 포인트들에서 침강하고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또 용승하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면서 순환이 이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용승으로 표층 해수와 표층 이 해류와 결합한 애들은 다시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이 그림이 잘렸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삥 돌아서 결국에는 이 침강 포인트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 인도양에서도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고위도로 이동해서 이 그린란드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침강 지역들로 다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해수의 침강이 일어나서 심층 해류로 이동을 하고 또 이동하다가 인도양이나 이 태평양 부근에서 표층 순환과 연결이 되고 애들이 흘러 뭐 열도 전달하고 에너지도 전달하고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시 그린란드나
북극 주변에. 남극이나 북극 주변의 침강 포인트들로도 흘러오고 이렇게 계속 순환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 지구적 해수의 순환을 나타내는 이 그림을 볼 때 이게 또 자료들마다 조금씩 그림이 뭐 틀린 그림은 아니지만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는 포인트들도 있기 때문에 막 세세하게 어느 지점에서 막 내려가고 이렇게 막 꼬여 있는 모양 그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침강 해역들과 용승의 포인트들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수가 순환이 시작되고 연결이 되느냐 여기에 중점을 맞춰서 그림을 봐두면 되겠습니다. 진강 해역들에서 해수가 바닥으로 이동을 해서 이동하다가 이렇게 표층순환과 연결되고 다시 결국에 얘네들이 이 침강 지역들로 흘러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연결이 된다. 그렇게 크게 그림을 좀 봐두고요. 특징들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위에 적혀 있는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이 침강 해역은 우리가 그린란드 주변이나 그 모델을 주면서 일어나고요. 얘네들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포인트들에서 표층으로 이동을 해서 연결이 되고 얘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표층 해수가 다시 고위도로 이동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또 침강하고 심층순환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순환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보면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둔 거고요. 그래서 위에 여기 조금 빈칸이 있는데 방금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봤던 내용들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좀 편하게 하라고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이 그린란드나 남극 주변에서 해수의 침강이 일어나죠. 이렇게 만들어진 해수를 우리가 북대서양 심층수 했고 얘네들이 이제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 위에서 단면 그림에서도 살펴봤죠. 밀도가 큰 남극 저층수와 바닥에서 섞이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해수의 이동을 한번 그냥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역시나 여러분들 그림으로 좀 봐두는 게 더 낫겠죠. 얘네들이 섞여서 인도양이나 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하면 용승이 일어난다. 이 침강 포인트들이나 용승 포인트들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왜 갑자기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연결되지가 아니라 이 심층 해류가 표층으로 올라와서 표층 순환과 연결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시 북대서양으로 또는 남극으로 이동을 하면 다시 침강이 일어납니다. 크게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해수의 순환을. 필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다 봤어요. 지난 시간에 이 심층순환의 발생 원리, 그다음 우리 대서양에서 심층순환의 예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이 연결되면서 일어나는 해수의 순환까지 큰 내용들을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볼까요? 우리 앞에서 대기대순환 배울 때도 그 대기대순환의 역할들이 있었죠.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과 이 에너지가 남는 과잉된 지역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했죠. 에너지 과잉인 지역에서 에너지 부족한 지역으로 공기의 순환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심층순환도 이 해수의 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수의 순환을 우리가 앞에서 그림으로 살펴봤듯이 얘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죠. 고위도에서부터 저위도로 연결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수송하는 역할도 하고요. 이 심층순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얘네가 깊은 곳에서 흘러가는 수온이 낮은 그런 산소들이래. 해수들이다 보니까 얘네가 굉장히 깊은 곳에서 흐르기 때문에 얘네들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풍부해요. 우리가 그렇게 녹아있는 기체들을 용존 기체,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들을 용존 기체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도 이 고위도에 있는 이 해수들 같은 경우는 이 산소량이 굉장히 풍부한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표층 해수와 연결이 되면서 이 산소를 전달하는,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곳에서는 우리가 산소가 공급되면서 이 물고기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요. 이렇게 차가운 해수가 지나가는 지역들은 이 해수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후 변화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 실제로 이 같은 위도에 있는 지역이더라도 이런 차가운 해수가 흘러가는 지역들, 반대로 또 따뜻한 해수가 흘러가는 지역들은 같은 위도 대비에 기온이 높거나 낮아지는 그런 특징들도 가지게 됩니다. 이 역할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봐두시면 되고요. 그 여러분들 영화 혹시 투모로우 본 적 있나요? 봤거나 못 봤더라도 무슨 영화인지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선생님도 예전에 봐서 그 영화의 그 가정이 정확하게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빙하기가 찾아오는 그런 가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죠. 그때 아마 그 해수의 수온이 변화하는 것부터 영화가 시작이 됐을 텐데 아마 그런 이런 해수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해수의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해수가 순환하면서 일어나는 역할들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 차가운 해수가 흘러오지 못하면 그러니까 순환이 약화되면서 그런 쪽은 이제 수온이 계속 낮은 해수가 머무르게 되니까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질 거고 반대로 또 수온이 높은 해수만 흘러간다면 기온이 높아질 거고 이런 과정들을 바탕으로 만든 다큐멘터리나 영화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이런 심층순환이 점점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지구의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기 시작하겠죠. 근데 빙하가 얼 때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얼 때는 물만 얼어요. 소금은 그 주변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극지방에서 침강이 잘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수가 결빙이 일어나면 물은 얼고 순수한 물은 얼음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소금, 이걸 염분 탈락이라고 한다 했죠. 빠져나온 소금들이 주변의 바다에 녹기 때문에 그 바다들은 주변 바다들은 염분이 높아지면서 또 밀도가 커지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걔네들이 가라앉아서 이제 심층 순환을 만들게 되는데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 극지방의 빙하가 녹게 되면 그 주변 바다들의 염분이 다시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오죠. 그러면 밀도가 작아지면서 점점점 얘네들의 해수의 밀도가 감소하다 보면 얘네들이 무거워야 가라앉아서 심층순환을 이룰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 심층순환의 시작이 계속 약해지는 겁니다. 침강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을 저 지금 여기 단계별로 적어둔 겁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빙하가 녹으면 여기서 담수라는 말은 순수한 물, 소금기가 없는 물을 의미하죠. 빙하는 이렇게 순수한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계속 바다에 공급이 되면 결국 해수의 염분이 감소하면서 밀도가 감소하면 침강이 약해지는 거죠. 고위도에서 이렇게 침강한 해수들이 얘네들이 이동해서 저위도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표층순환이랑 연결되는데 이 시작부터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이 약해지는 거예요. 차가운 해수들이 침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영향을 받아서 표층 해수의 흐름도 같이 약해지게 되겠죠. 결국에 이 마지막을 보면 저위도의 열이 고위도로 전달되지 못해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데 이 해수의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저위도에 있는 따뜻한 해수가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고 또 고위도에 있는 해수가 내려오면서 이 순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기온이 점점 낮아지면서 그쪽은 빙하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그 영화처럼. 그래서 이 해수의 순환이 약화되면 결국에는 이 전 지구적으로 어느 한 지역만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기후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심층 순환이 약화되면 결국에 표층 순환의 약화까지 연결이 된다. 얘네들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이나 이 자료들을 보면 이걸 컨베이어 벨트에 비유하기도 하죠. 이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전 지구를 순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하나도 약해지면서 이렇게 기후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우리 어제 봤던 학습집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죠. 심층순환의 원리.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인데요. 요거 활동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잠깐만. 우리 5분에 시작했죠. 45분. 50분.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 근데 그거 하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라요. 여기서 한번 끊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텐데 보면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요. 이 온도와 염분이 서로 다른 이 물들을 우리가
여기 색깔을 넣어서 얘네들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저층수, 심층수, 뭐 표층수, 중층수에 해당되는 애들을 찾아보는 건데 다음 시간에 그 뒤쪽에 보면 여기 TS도 선생님이 크게 넣어놨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온도랑 염분 조건을 보고 이 밀도를 구해서 한번 나타내보는 실험인데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이 1시간 더 있으니까 그때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